자, 깜짝 놀랄 기사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중장년층 분들은 다들 아시는 배우죠? 바로 선우은숙 님인데요. 자, 선우은숙 님이 유영재 씨와 재혼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다. 소속사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반박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결국 이 기사가 난 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초고속 혼인신고, 선우은숙, 유영재 결국 1년 6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아마 이 소식 지금 접하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선우은숙, 유영재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과거 방송을 재조명하게 됐다. 지금 이 관련 언론 기사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우은숙, 결국 두 번째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 라디오에서 완전 스타였죠? 부드럽고 감미로운 멘트와 목소리로 정말 많은 중년 여성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그런 DJ였고, 선우은숙이란 배우 역시 많은 드라마에서 대활약을 해온 베테랑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재혼을 하는 과정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이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요, 바로 뉴스N이라는 언론사에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와 최근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니 이혼을 할 것이다, 이혼 확정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혼을 한 뒤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소식이 뒤늦게 언론 보도가 된 거죠. 사실 선우은숙 씨는 지난 1981년 배우 이영하 씨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혼했어요 였나요? 그 방송에서도 두 사람이 잠깐 이렇게 만나는 우리 이혼했어요 였나? 네, 하여간 굉장히 해괴한 방송이 하나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협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26년 결혼 생활 만에 이혼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우은숙 씨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돈 혼자서 벌어도 된다. 라고 정말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자신에게 큰 사랑을 줬다라고 하는 4살 연하의 유영재 씨와 재혼을 하게 됐죠. 특히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한 달 만에 언약식을 했으며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여 그야말로 초고속, 거의 KTX 결혼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던 만큼 대중들의 축하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1년 반 만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파경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언론 기사의 내용들도 속속들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을까요? 관심이 크게 없으셨던 분들은 왜? 라고 하시겠지만, 아마 이 두 분이 등장했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결국 저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다투고 나서 각서까지 썼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혼, 보상받고 싶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의 전 남편에 대한 상처를 지금의 남편에게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라는 이 당시 때의 이 방송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분이 속풀이쇼 동치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요새 사실 남편에게 힘들다, 너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 역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난 후 혼자 지낸 세월만 18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다 보니 기대가 많았다라고 해요. 한번 결혼하고 나서 그 긴 기간을 혼자 있다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 내 기준점에서 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나? 이렇게 살 거면 나는 왜 결혼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다 결국 각서까지 받게 된 사연을 직접 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다 보니 해결책은 없었고 그렇게 사느니 마느니 다투다가 각서까지 받게 됐다. 이후 유영재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시 고치게 됐다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 그런데 남편은 힘들다라는 말을 내게 안 했다. 남편에게 잘하겠다라고 했더니 당신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사실 이 당시 때도 유영재 씨에 대한 애틋함이 컸었던 선우은숙 씨인데 과연 이 당시에 적었던 이 각서라는 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각서가 공개됐는데 모욕스러웠고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 사죄한다. 무슨 말일까요? 화난 아내를 위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FM 각서다라는 말을 박수홍 씨가 했을 정도로 거의 계약서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이 당시 때 유영재 씨는 대한민국 표준 각서는 이게 맞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 각서인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보니까 각서의 각이란 깨달은 각자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깨닫는 일종의 자기 반성문이다. 아내에게 제출하는 것보단 스스로를 들여다보겠다라는 일종의 자기다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서를 읽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망설였는데 각서 작성일이 작년이다. 해가 바뀌지 않았나. 각서라는 게 실행이 됐을 때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데 아직 이행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박수홍 씨가 이 각서를 빼앗아서 직접 읽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본인은 지난 1년간 선우은숙과 결혼기간 존중과 배려, 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하여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한 데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다. 유영재는 아내 선우은숙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한다. 본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 중심 행복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한다. 본인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체의 행위 및 언행을 삼가한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판단은 선우은숙에게 일임하며 성실하게 응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촬영하기 전에 여보 내가 쓴 각서 어딨어? 하고 묻더라. 사실 사진을 찍어 보관했는데 동치미에서 공개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 제정신이냐? 이거 다 공개되면 당신 또 욕먹는다 라면서 그 와중에도 여보 각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부심을 부리더라. 근데 이 각서가 글쎄요 뭐 취지가 나쁘진 않은데 이 문제는 보통 각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좀 많이 동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좀 멋스럽게 꾸며서 작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들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여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적혀져 있다 보니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삐그덕 된 것일까요? 계속하여 서운함을 폭발시켰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집까지 나갔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와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시월드를 경험하고 시월드를 찾아갈 군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부 갈등일까요? 당시 이야기를 보니까 유영재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터라 아내에게 시월드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나 혼자 본가에 다녀왔다. 하지만 함께 가자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내에게 은근히 서운하더라. 이런 내가 이상한 거냐? 저분이 시월드를 경험하고 찾아갈 군번이 아니다. 저 사람도 자기 몸 주체하기 꽤 버거울 때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 선우은숙 씨는 나 아직 건강해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유영재 씨가 저희 어머니하고 연식이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 이것 좀 막말 아닙니까? 유영재 씨는 마음속에 명절에 이동하는 게 숙제가 돼서는 안 된다. 축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온다. 선우은숙 하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람인데 원주에 왔다 가면 떠들썩한데 안 온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89세인데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냐. 이런 말까지 당시에 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눈에 보이죠? 굉장히 가족을 중요시하는 남편인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선우숙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항상 시댁에 갔다. 저 사람 혼자 간 적이 없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픈데 이 사람이 해줄 게 없다라며 집을 나갔을 때 너무 섭섭했다. 그리고 한 열흘 있으면 설날이다. 내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결국 전혀 없어졌다라고 해명합니다. 선우은숙은 어머니 식구를 생각하면 당연히 가야 된다. 예전 같다면 2, 3일 지나면 내가 혼자 가는 거 불편해? 같이 가죠? 하는 게 코스였다. 근데 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을 두고 아유 내가 해줄 게 없네 이러고 집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집에서 일 안 하는데 밥은 왜 먹냐? 와 무슨 말일까요? 이 가출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가출했냐라고 물어보자 선은숙 씨가 많이 아팠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우울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영재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통상적으로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면 보호자가 간호해주는 게 규칙인데 내가 그 룰에서 벗어났던 이유를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몇 가지 요구한 게 있다.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예절을 지켜달라고 했다. 머리, 어깨, 팔, 이 전신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요구하는 것이 약에 의존하지 마라. 약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견뎌보고 그 다음에 약과 주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약국 하나를 차려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출한 게 뭐냐라고 꼬집어 묻자 면역력이 떨어진 건 운동을 루틴 있게 해야 하고 밀가루 음식을 자제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아프니 해야 할 드라마 역할이 없었다. 잔소리가 나오거나 인상이 구겨지거나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내가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오히려 병이 낫는데 좋다라는 판단으로 나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선우은숙 씨는 원래 기관지가 약하다. 감기가 오면 기관지염도 있다. 나도 안다. 몇십 년 살았으니까. 약 하나 먹으면 가라앉는다. 약 먹는 걸 보면 비상약이 다 있는 걸 보고 약국이라고 하더라. 나도 헬스도 하고 나름 규칙 있게 생활한다. 저 사람이 나랑 24시간 있는 게 아니다. 당신 무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점심 왜 먹어? 일도 안 하는데 밥을 왜 챙겨 먹냐라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 와 너무 심하죠. 최은경 씨가 굉장히 분개합니다. 집안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자 유영재 씨는 집에서 무슨 일을 하냐 라고 말했다가 엄청난 야유를 받습니다. 노화를 더디게 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소식하는 것과 간헐적 단식인데 일하지 않고 에너지가 필요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당시에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선은숙 씨가 내가 가장 믿을 남편이 내가 아픈 걸 모른 척하고 해줄 게 없다니 너무 속상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좀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 이 기사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부부 인연이 아니자 국압을 받는데 이혼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불과 작년 연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2024년 4월 달이니까 4개월 만에 이 이혼수가 현실화가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역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에 선운숙의 이혼수가 보인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 합니다. 오, 대단하죠? 남녀가 만나는 이루는 이런 부부 같은 인연은 서로 아닌 것 같다. 친구와 파트너, 지인이라면 궁합이 좀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굉장히 두 사람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역술가가 띠와 태어난 날짜에도 합이 있다. 제가 보니 아내가 남편을 자식처럼 바라보고 있다. 자기가 많은 걸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남편은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 선운숙이 계산이 잘 안 되는 타입이라면 유영재는 계산이 꼼꼼하고 치밀한 스타일이다. 이 구조는 아내가 남편을 자식으로 끌어안고 사느냐
아니면 보내주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운숙은 모든 사람이 우리 부부가 헤어질 거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 보기엔 어떠냐? 그러자 이 역술가는 제가 볼 때 아내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엄청나게 잘 되면 놓아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자 오히려 선운숙 씨는 그러면 안 헤어질 건데요. 내가 보기엔 남편이 더 잘 될 건 없다. 서로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으니 앞으로 헤어질 일은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는 돈이잖아. 와, 무슨 말일까요? 난방, 식비까지 간섭했었던 모습이 당시에 쏟아집니다. 신혼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때 방송을 탔는데 이때부터 뭔가 많이 삐그덕거렸어요. 선우숙 씨가 짐을 싸기 귀찮다며 게으름을 피우는 유영재 씨에게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러자 유영재 씨가 자신의 모자를 탁 씌우더니 비비안 리 같다라면서 또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운숙 씨가 당신을 주려고 선물로 샀다라며 트래킹화를 건네거든요. 이때 유영재 씨가 가격이 꽤 나갈 것 같다. 요즘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사도 되냐? 난방비도 아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운숙 씨가 추워 죽겠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를 끄지 않나. 밥은 뭐 10,000원 이상 먹지 말라고 하지 않나. 그러자 유영재 씨가 긴축 재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영재 씨가 자기 앞으로 그런 거 나에게 허락받아라. 그런 거 내가 내는 돈이지 않냐. 사람은 좀 춥게 살아야 건강한 거다. 그런데 정작 선운숙 씨가 공과금은 내가 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 위해서 뭘 해줄 거냐라고 물어보자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야, 신혼여행인데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여행에 설레이다가 싸우고 오는 부부들도 많다더라. 올 때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선운숙 씨가 싸늘하게 따라오자고 라고 맞받아치며 이미 참 심상치 않은 신혼여행이었고 저녁 식사비를 10,000원까지 제한했다. 아니다, 5,000원 올려줬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식사비를 유영재 씨가 10,000원으로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5,000원을 더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집도 달라지고 규모가 달라졌는데 나는 그저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최근에 15,000원으로 올렸다. 꼭 지키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다. 요즘 물가 상승이 얼마인데 저녁 식사비 15,000원으로 올려줬다. 자, 황당하죠. 선운숙 씨는 집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말을 웃기게 해서 다툼을 만든다. 박송 씨가 돈을 아끼자는 뜻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자 사실 이 유영재 씨가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게 보여지죠. 방송으로도 공개됐지만 실제로 충동 과절이 있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지 않았냐. 흑백TV처럼 화면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서로에게 맞춰가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결국 어느새 남편이 국민 밉상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상황이 결국 그 이후로 1년도 지나지 않아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선운숙 씨의 이혼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뉴스 기사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황혼 이혼을 하거나 중장년층 분들이 재혼을 하실 때의 사태를 보면 이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는데 또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곤 하는데 이제는 연예인이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선우은숙 씨가 앞에 이영아 씨와의 이혼 때도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했고 우리 이혼했어요의 이 예능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는지 알겠다라는 말도 당시에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또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선운숙 씨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시청자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번 이혼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요번 이 이혼 사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댓글 내용 매우 궁금합니다.